9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공의들이 오늘이야말로 전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어제 아침까지였는데 일부 전공의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절대 다수가 돌아가자는 쪽에 투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가 최종 복귀 시점입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들어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밤사이 대의원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7시부로 전공의 전원이 업무 복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한 105표 가운데 93표가 정상근무와 피켓 시위를 하는 1단계 행동, 즉 업무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강경 파업 유지는 11표에 그쳤고 한 표는 무효표였습니다. 그제 전임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힌 뒤 집행부와 함께 사퇴했고 새 비대위는 전임 비대위가 전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복귀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단체 행동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본 겁니다. 또 주요 5대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모두 복귀해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복귀 첫날인 어제 140개 기관 9,600여 명 전공의 가운데 근무를 하지 않는 비근무 비율은 전날 73%에서 크게 떨어져 33%로 감소했습니다. 대전협의 오늘 결정으로 지난달 7일 시작된 진료 거부 사태는 약 한 달 만에 일단락을 맺게 됐지만 향후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의 재추진 여부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외에 나가면 여기는 좀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마음이 듭니다만 탁 트인 곳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리두기 2.5단계가 무색할 만큼 한강공원이 술집을 대신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일부 한강공원 출입을 어제부터 막았습니다. 밤에 특히 사랑받던 곳들인데 첫날인 어젯밤 과연 잘 지켜졌을까요? 남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소 늦은 시각까지 사람들로 붐비던 여의도 한강공원. 주요 밀집 지역에 붉은 통제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통제선 바로 옆에선 젊은 남녀 7, 8명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친구들끼리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다 끼고 계시는 거죠, 원래? 먹을 때 빼야 돼. 다 먹으면 다 하죠. 바로 부근에선 커플이 강바람을 쐬며 맥주를 나눠 마시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한쪽에선 젊은 외국인 20여 명이 몰려와 크게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취재진이 지적하자 뒤늦게 마스크를 꺼냅니다. 반포 한강공원 역시 마찬가지. 통제구역만 벗어나면 한밤 음주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2.5단계 거리두기로 술집과 음식점이 밤 9시면 문을 닫자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공원 관리 차량은 한밤중에도 돌아다니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공원내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공원이 혹시 마스크 착용해셔야 됩니다. 서울시는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일부 구간 폐쇄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도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라 해도 밀집된 상태에선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개인 재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기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이 선거 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흘렸는데 민주당은 과학자들의 검증이 중요하다고 경계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에 자기 재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모금 사정이 괜찮지만 필요하다면 사재 투입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But if we need it anymore, I'd put it up personally, like I did in the primaries last time. In the 2016 primaries, I put up a lot of money. If I have to, I'll do it here. 그는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밤에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영상을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과격 시위대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백악관은 11월 3일 대선 직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일 흘렸습니다. I'm very optimistic that we will have something by the end of October. The progress to date has been extremely encouraging. 민주당은 백신 개발은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과학적 검증이 우선이라며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I pray we have a vaccine as quickly as possible that is approved by the scientist and the public health professional.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자신은 보건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인다며 전문가들과의 화상 대담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화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은 감각과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또 힘을 실었습니다. The main thing to know about Joe is that Joe has never lost his sense of why we do this. 그는 바이든이 아이스크림과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소소한 얘기까지 곁들여 자신과 바이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6만 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고 30평대 아파트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급등하는 집값에 너도 나도 집을 사려 하는 이른바 패닉바잉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 5만 2천여 가구 중 20,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32%,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는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 계양, 남양주, 부천, 고양 창릉, 하남 등 3만 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내후년에도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용산 정비창 등 나머지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태릉 골프장 등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지만 교통대책 등이 수립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전 청약 물량 6만 가구 중 55%를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배정해 젊은 층의 청약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형면적 주택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리고 주택 품질도 보다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에서 8호 사이의 규모에 대한 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분양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공급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대체로 젊은 층의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사전 청약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의 집값 안정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2주 연속 지키며 새로운 기록을 또 썼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메인 싱글 차트 1위 데뷔곡 중 2주 연속 1위를 지킨 노래는 20곡에 불과한데다가 비영어권 노래의 장벽이 높은 차트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점차 늘고 있어서 마니아층을 넘어 관심층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지난주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의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 이번 주에도 다시 정상을 지켰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핫100에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43곡뿐이며 특히 2주 연속으로 정상을 유지한 곡은 20곡에 불과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첫 주에 비해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은 줄었지만 라디오 방송 횟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일주일간 1,600만 명의 라디오 청취자에게 노출돼 전주보다 40% 가까이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들도 방탄소년단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며 응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Unlike the group's Korean language songs like Boy With Love and On, US radio stations are giving Dynamite a lot of airtime. Historically, 빌보드 핫100 차트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노래의 장벽이 높은 차트로 꼽힙니다. 한국 가수로서 미국 음악 시장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MBC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비롯해 방송 활동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 역시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작업한 신곡 아이스크림이 빌보드 핫 100 차트 1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블랙핑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